7편 볼게요. 7편.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써있잖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4번이라 보면 돼요. 4번.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암기법부터 하나 알려줄 거야. 정신이 있을 때. 곧 정신 잃을 거잖아. 그죠? 곧 정신 잃을 거기 때문에 암기법 먼저 알려줄 거예요. 암기법 먼저. 그래서 지질시대 암기를 할 건데 일단 지질시대가 표가 이렇게 나와요. 표가 우리 책에는 어떻게 표가 나오냐면은 어디 나오냐? 표 어디냐? 표. 지질시대 표. 여기다 253쪽 맨 밑에 표가 나오죠. 표가 나옵니다. 표가 있는데 여기가 현재, 이 끝에가 현재.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46.00 써있잖아. 이게 46억년이야. 억년. 이게 괄호 열고 억년입니다. 억년. 46억 년. 46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질시대가 시작됐을까? 뭐지? 주로 지각의 형성으로 옵니다. 지각의 형성. 또는 뭐 얼추 비슷하게 지구가 형성된 건데 지구에 옛날에는 땅덩어리가 없었던 거 알아요? 우리 배웠지? 마그마 바다였잖아. 지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질시대가 시작되었다 생각하면 돼요. 지질시대. 그래서 46억 년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변경된 건 얘기 안 할게요. 현재 기준이 중요하니까. 현재까지가 지질시대라서 옛날에 나올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까지 전체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이 지질시대 전체에서 거의 몇 퍼센트? 한 7, 80%? 88.2%? 무려 88.2%를 차지하는 시대가 있어. 따지면 한 이 정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88.2%를 차지하는 게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또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줘요.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46억 년에 80%는 84, 32, 한 40억 년 가까이, 39억 년 가까이 선캄브리아 시대였던 거야. 이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처음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었어요. 생명체가 없었다가 생명체가 꾸역꾸역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시대 정도로 완전 원시 시대, 완전 옛날로 생각하면 됩니다. 차차 이미지를 만들어 줄게요. 자, 두 번째 시대는 어디냐? 두 번째는 비율적으로 그 다음으로 커요. 고생대 6.3%.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 마지막이 신생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번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금은 신생대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현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현대.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 요 포인트 숫자들이야. 포인트 숫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되게 편리합니다. 이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5.4, 2.5, 뒤에 건 생략할게요. 0.66.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시작은 46억 년 전부터 시작하고요. 이때는 생명체가 거의 없었을 거 아니야. 생명체가 생겼다 칩시다. 처음 생겨난 생명체는 옷이 있었어, 없었어? 옷을 못 입고 있었겠네요. 옷부터 사. 왜 웃어? 옷 사. 왜 옷 사? 어떤 옷? 이 옷. 안 들려? 안 보여? 이 옷. 안 보여? 옷 사. 이 옷. 얼마? 6,000원. 0.6은, 만원에 0.6은 6,000원이잖아요. 옷 사, 이 옷, 6,000원 정도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옷 사, 이 옷, 6,000원.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숫자를 알고 있으면 진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지? 저 도대체 감이 안 잡힐 때. 시험 문제 이렇게 줍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여기쯤을 딱 줘요. 3.0, 3억 년 전. 3억 년 전이 언제지?
감이 안 오잖아. 3억 년 전이면 나는 일단 없었고, 그지? 나는 안 살았고, 그지? 언제지? 고생대인가 중생대인가 신생인가 모르겠어, 그죠? 3억 년 딱 거놓고 나서 오사와 이오 사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야? 고생대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억 년 전은 고생대예요, 고생대. 5억 4천 년에 가까우면 고생대 초창기고요. 이쪽 가까우면 고생대 말이 되겠죠. 고생대 촌지, 고생대 말인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때 5사 2호 6천원 여기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첫 번째 암기법이야. 자, 이 암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지질시대별로 생명체를 한번 봅시다. 지질시대별, 시대별, 생물, 시대별 생물, 생물의 변화, 변천사. 자, 먼저 선캄브리아부터 볼게요.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동물을 먼저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을 정리해 볼 건데, 자, 지금부터 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거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봐. 선캄브리아 시대 때 있었던 동물은 엄청 조그맣겠죠. 그죠? 엄청 조그매요. 조그맣고 엄청 커다란 공룡 같은 동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물속에서만 모든 생명이 살고 있었어. 물속에서만. 자, 이 88.2%를 차지하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 모든 생명체가 되게 조그맸을 뿐더러 다 물속에 살았다. 이유가 뭘까요? 왜 물속에 살았을까? 맞아. 똑똑한 리더가 있을 거야.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이 왜 없었을까? 맞아.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 왜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을까? 어려워. 아니야. 광합성 아니야. 중력이 약해서? 왜 약하지? 아니야. 되게 좋은데요? 지금 대기하는 분위기 너무 좋다. 식물이 없어서. 식물이 없어서도 좀 애매하다.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지금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 왜? 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 오존층이 없었지? 왜 산소가 없었지?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 자세예요. 자세입니다. 이렇게 왜 그랬지? 이렇게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보면 알아. 굉장히 파고 들어가서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이런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아요. 대충 이거겠지 하고 넘기는 애들. 이거겠지. 아유. 대충 기억 디귿 맞으니까 니은도 맞겠지. 이런 애들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고 이게 하나라도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점수가 5점이 깎이고 6점이 깎이고 10점이 깎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과학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모든 생명체가 물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왜? 갑자기 오존층. 오존층이랑 물이랑 뭔 상관인데? 오존층이 뭐 해주죠? 자외선을 차단해줍니다. 옛날에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자외선이 막 엄청 쬐고 있었겠네. 그래서 물속으로 대피한 거야. 물속은 자외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속으로는 자외선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물속으로 대피해서 물속에서부터 생물의 진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언제쯤 오존층이 생기냐면 그래서 고생대에 이제 오존층이 생겨납니다. 근데 오존층이 생겨났으니까 드디어 엄마 말 안 듣고 물 밖으로 나간 어떤 생물체가 엄마 말 안 듣고가 중요한 거야. 엄마 말 안 듣고 물 밖으로 나갔던 생명체가 진화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되게 재밌는 짤이 있어요. 진화의 시작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나가는 자식을 보고 너 어디 가니 위험하게! 이런 짤이 있어요. 이게 진화의 시작입니다. 엄마 말을 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진화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중요한 건 고생대 때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 건 바로 요때쯤에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생대니까 당연히 육상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네, 선캄브리아 때는 전혀 모든 생명체가 다 물속에서만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또 착각하는 게 선캄브리아 때는 다 물속에서만 살았으니까 땅이 없었나요? 그런 건 아니지. 땅이 없었던 건 아니야. 땅이 있었지만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럼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인데 다시 돌아갈게. 오존층은 뭘 갖다 만드냐면 오존이 O3예요. 오존이 O3라서 오존층을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산소가 만나서 O3를 만드는 거야.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겁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이 안 생겨난 거야. 쌤이 질문한 건 오존층이 왜 없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 대기 중에 산소가 왜 없었을까로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쌤이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완전히 엄청난 과학자가 타임머신 타고서 선캄브리아대로 갈래? 딱 갔어. 가자마자 죽어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치? 잘못 간 거야? 못 돌아와요. 그죠? 이럴 줄 몰라. 과학 공부 안 하면 그게 죽는다. 열심히 지질시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캄브리아도 가볼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준비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산소가 당시에 왜 없었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시대기라고 해요. 원시대기에 산소가 왜 없었냐? 키워드입니다. 지각 속에 모두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지각 속에. 우리 마그마 바다에서 지각 만들어질 때 막 식잖아. 식을 때 산소가 글로 다 들어가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요소가 SiO4, 이산화탄소 또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여기 산소 잔뜩 들어있죠. 이 산소가 잔뜩 들어가서 다 글로 들어가서 도대체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환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최초로 생겨난 생명체는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아니었겠죠. 산소가 없었잖아.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이라고 해요. 최초로 생겨난 생명체는 무산소,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였어야 하겠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식물들의 도움으로 산소가 공기 중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산소 덕분에 오존층도 생기고 해서 나중에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우리 같은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산소 호흡 생명체가 나왔겠네요. 문제입니다. 무산소 호흡 생명체가 먼저냐 산소 호흡 생명체가 먼저냐. 당연히 무산소가 먼저라는 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무산소가 먼저예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게요? 이 호흡. 둘 다 호흡이잖아. 호흡이란 숨 쉬는 게 아니야. 호흡이 뭐죠?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절대 힌트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더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까요? 무산소. 틀려서 고마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산소 호흡입니다. 산소를 이용한 호흡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산소로 남아있었다면 진화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진화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쌤이 왜 진화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 교과서가 진화론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진화론만 있는 건 아니죠. 창조론이라는 이론도 있잖아. 대학교 가면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갖다 놓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창조론도 굉장히 과학적 요소가 많아요. 쌤도 과학 선생님이지만 창조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과학적인 어떤 객관성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변별력을 잃어버릴까봐 말하는 거야. 진화론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창조론이 답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 나중에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종교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종교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교과서 위주로 배우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그때 정확하게 둘을 비교하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창조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 책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산소가 없었던 이유는 지각 속에 산소가 다 들어가서 최초에는 산소가 없었어.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식물들이 탄생을 합니다. 어디서? 물속에서. 물속에 식물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어디 살죠? 누가 살죠? 산호. 어? 산호? 아, 산호. 산호는 동물이에요. 산호는 식물이 아니에요. 산호가 광합성어냐? 미역? 맞아. 미역 같은 거. 미역, 다시마. 산호가 동물인지 몰랐어요? 아닌가? 식물인가? 그러니까 헷갈리네. 산호가 초록색은 아니잖아. 흰색 아니야 이렇게? 산호가 미생물 먹고 산다는 거. 미생물을 먹으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이잖아. 고마워. 아무튼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풀들, 미역, 다시마 이런 풀들 있잖아. 특히 다시마 같은 것들이 또 광합성 되게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물속에 사는 물풀들,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풍부하게 밖으로 내뿜어주면서 세상이 변화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성캄브리아대를 떠올릴 때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떠올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생물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이 길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엄청 길어요. 선캄브리아 제일 길죠? 선캄브리아 고생되시겠지? 짧잖아. 그죠? 제일 긴 것들끼리 연결하면 돼요. 엄청 길어요. 그죠? 긴 것들. 이거 다 엄청 커다란 물체가 아니라 되게 조그만 미생물들의 집단들이야. 미생물 집단. 미생물들이 모여서 죽은 어떤 무덤 같은 느낌이야. 엄청 이렇게 무덤이 나중에 그 무덤 자체가 크게 발견돼서 이따만한 생물이 아니라 작은 생물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죽은 그 공간이 스트로마톨라이트로 발견이 되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되게 조그만 동물들인데 그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발견되는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군자가 물이 군자잖아. 함께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물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한 거예요. 길고 기네요. 그죠? 엄청 길어요. 자, 고생대는 삼엽충. 물속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삼엽충. 필석. 이것도 물속에 살았던 조개 종류예요. 돌이 아닙니다. 돌이 아니라 필석도 조개 종류. 완종류도 조개 종류고요. 다 물속이야. 갑주어도 어자가 있는 거로 봐서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물속에 사는 동물들. 오케이. 요 정도 일단 4개만 먼저 공부할게요. 4개만. 그래서 고생대 때는 4가지 동물들을 기억할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잘 봐. 이제 암기법 나옵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신생아 때로 공부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생이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럼 풀고 있는 문제집 이름이 뭐예요? 완자. 고등학교 때는 특히 고3 때는 잘 봐. 고3 때는 필히 완자를 풀어주어야 한다. 고3 때는 필히 완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필히 이렇게 고생대의 생물 4가지를 먼저 기본으로 외울게요.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먼저 암기하고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학교로 갈게. 고3 때 열심히 공부한 이 아이는 중학교 때 날라리였어요. 진짜인데?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중생대 공룡하고 암모나이트가 나오고요. 시조새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 날라리라서 얘는 중학교 때 어딜 가냐면 잘 들어. 놀라지 말고 공룡 나이트에 가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춤을 추고 있냐면 시조새 춤을 추는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공룡, 나이트, 시조새충 이렇게 세 가지 생물을 암기하도록 할 겁니다. 딱 중생대를 보면 어때요? 전부 다 하늘을 날거나 땅에 있거나 암모나이트는 사실 암모나이트는 물속에 사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 땅, 물이 다 들어가 있죠. 사실 고생대는 안타깝게도 고생대 때 원래 육상생물이 출연하긴 했지만 여기 대표적인 동물에는 지금 육상생물은 써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고생대 말쯤에 이제 육상생물이 출연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신생아. 얘는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습니다. 지금 한 명의 아이야. 한 명의 아이인데 고3 때 드디어 열심히 공부한 이 아이는 중학교 때 날라리였고요.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해요. 응애! 아이씨! 아, 짜증나! 아우, 겁나 답답했어!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피부를 막 지금 만지더니, 꺼끌꺼끌해. 엄마! 엄마를 불러가지고, 엄마, 저기 가서,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그죠? 돈이 화폐석이죠? 화폐석. 메모드. 말, 화폐석, 메모드가 세 가지 어떤 동물인데, 돈 줄 테니까, 머드팩 좀 사다 줄래?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게요. 어디서는 인류의 조상이 탄생한다고도 하거든요. 인류의 조상. 이 신생아는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신생아, 인류의 조상, 말, 화폐석, 메머드로 기억합니다. 메머드가 맘모스랑 같은 말인 거 알아요? 이렇게? 맘모스, 메모드. 이거를 메머드라고 읽기도 하고 맘모스라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독일 발음, 아니 독일 아니에요. 영국식 발음,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메머드와 맘모스는 같은 녀석입니다. 다른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거야. 그래서 신생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식물은 되게 간단해요. 식물은 왜 간단하다고 말하냐면 되게 진화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신생대 때 가장 번성했던 게 뭐냐면 속시식물이에요. 속시식물이 번성합니다. 자, 속시식물이 뭐냐면 씨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말을 해요. 가장 발전된 형태가 속시식물입니다. 얘는 언제 처음에, 지금 번성한 게 신생대라면 언제 처음에 나타났을까? 그 전시대에 나타나요. 그래서 전시대는 뭐가 나타난다? 속시식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출현이라는 표현과 번성이라는 표현을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생대 때는 뭐가 번성했을까? 속시보다 하나 아래 단계, 겉시입니다. 겉시식물이 번성해요. 그럼 번성하려면 언제 탄생했어야 돼? 그 처음에, 그죠? 그래서 겉시식물이 출현한 게 고생대. 고생대 때는 뭐가 또 번성했을까? 겉시보다 더 아래 단계 뭔지 알아요? 힌트. 이빨 식물? 이끼? 뭐? 정답, 양치식물. 대단한데요? 양치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양치식물. 양치식물들이 번성했던 시대가 이때라고 보면 됩니다. 출현과 번성이 겹치고 있어요. 그럼 양치식물이 양치가 출현한 건 선캄브리아 시대 때 출현했겠네요. 그죠? 이때부터 양치질을 한 거야. 대단하죠? 양치질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치 매일 하고 있죠? 역사적인 거야. 양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식물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가장 양치식물, 겉시식물, 속시식물. 우리가 기억하면 세 가지밖에 없죠? 양치, 겉시, 속시 세 가지인데 이제 번성과 출현을 나눠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좋아요. 우리 정신 잃기 전에 다행히도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잘 했습니다. 옷사 2옷 6,000원 꼭 기억하시고
그럼 생각해봐. 과거에 이런 생물들이 살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오싸, 이온, 6,000년. 그쵸?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신생대인 거잖아. 그러면 몇 살이에요? 기껏해야 열 몇 살이잖아. 그죠?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생물들을 본 적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죠. 말. 그죠? 하지만 레머드나 합해석은 본 적이 없잖아. 그죠?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다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얘네들이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화석. 정답. 화석입니다. 화석을 보고서 하는 화석. 그래서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하는 거야. 화석을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에 화석이라고 처음에 띡 나와요. 그럼 화석부터 화석의 종류는 이런 화석이 있고 이런 화석이 있고 이런 화석의 특징이 쭉 이거 왜 공부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기 좋다는 거죠. 얘기입니다. 자, 화석을 통해서 알아냈다. 화석을 통해 알아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화석은 어디 묻혀 있냐? 어디 묻혀 있죠?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땅 속. 땅 속을 지층이라고도 합니다. 지층. 지층 속에 묻혀 있습니다. 화석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화석은 물 속에서 만들어져. 화석에 대한 어떤 우리 고정관념을 하나 깨버릴게요. 화석은 돌이잖아. 돌이야. 돌처럼 딱딱한 게 발견되는 건데 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물고기 한 마리가 꽤 죽어요. 죽었어. 근데 얘가 한참 동안 위에 땅이 또 다른 어떤 토양 또는 흙이 묻히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리고 뼈까지도 다 썩어서 흐물흐물 없어져. 사실은 사라집니다. 그럼 화석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빠르게 우르르르 어떤 흙 종류가 우르르 들어와서 빠르게 매몰돼야 돼. 빠르게 매몰되어야지만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A라는 종류의 요 물고기가 세상에 딱 한 마리밖에 없어. 얘가 화석이 될 확률은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화석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한다. 두 번째, 빠르게 매몰되어야 한다. 세 번째,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렁이 화석 본 적 있나요? 이 지렁이 화석이야! 우와! 절대가 아니야! 지렁이 화석이야, 그죠? 또는 무슨 플라나리아 화석, 그죠? 얼굴이 반 잘리다가 말한 이런 화석 본 적 없죠, 그죠? 이런 되게 몸체가 딱딱한 부분이 없는 녀석들은 화석으로 남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 또 중간에 화석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막 지진 일어나고 막 용암 솟아 올라와서 녹아버렸어. 발견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말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추가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만 화석이 발견이 돼요. 특히나 물속에서만 화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 상상해봐. 물속이 아니라 만약에 물 밖에서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칩시다. 물 밖에서 생명체가 죽었다. 여기는 물 밖이야. 물 밖에서 물고기는 아니고 어떤 네 발 달린 짐승이 죽었어. 어떻게 되죠? 위에 흙이 뭐라고요? 못 들었어. 뭐라고? 뭐라 했어요? 먹는데요. 먹는다고? 벌레가. 다른 벌레들이 먹는다고요? 그럴 수 있겠다. 다른 벌레들이 먹을 수도 있네요. 근데 물속에도 다른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부패되는 거야. 똑같은 세균들은 물속에도 삽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은 물속에도 있어요. 애들 먹어요. 똑같이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매몰될 땅이 있니 없니? 없어요. 매몰될 땅이 없어. 화산재가 덮이거나 그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 흙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 그죠? 매몰되기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람 불고 비 내리는 건 뭘까요? 풍화 침식이라 그래. 더 빨리 사라집니다. 물속보다 더 빠르게 얘가 사라집니다.
막 때리고 막 그죠? 바람으로 막 날려보내고 막 비 내리치고 하면서 더 빨리 사라져. 그래서 얘는 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화석이 되는 조건은 물속에서만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라는 층에는 1번 층에는 A라는 화석이 있어요. 두 번째 녀석은 꼬리짓는 네모난 2번 화석, B라는 화석. 3번 층에 얼굴이 네모나고 꼬리가 세모인 C라는 화석이 있다 칩시다. 내 맘이야? 문제! 1번 층과 2번 지층과 3번 지층 중에 누가 더 오래된 지층일까요? 3번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겠네요. 그죠? 이걸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 그래. 아래 거 먼저 쌓였을 거 아니야? 위에 거 쌓이고 나중에 아래 거 쌓일 수가 없잖아. 그죠? 아래 거 먼저 쌓였을 테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이 자식. 그 다음 얘가 됩니다. 특별히 누가 많은지는 이제 알았고 정확하게 얘가 몇 년도에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요 화석 옆에 있는 땅을 하나 샘플로 꺼낸 다음에 이거를 처음 들어볼지도 몰라요. 방사성 동위 원소 측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원소를 연구해서 저 지층의 나이가 정확히 몇 년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3억 년 전 거래요. 3억 년. 3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언제 거야? 고생대잖아, 그치? 이 고생대 때 살았던 녀석이네. 지금 처음 봐. 얼굴 네모난 물고기 본 적 있어? 못 봤잖아. 이미 멸종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하지만 당시에는 살고 있었다라는 걸 화석을 통해서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가 있고요. 고생대 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어디 갔어? 고생대의 생물에 이런 것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대 살았던 생물, 중생대 살았던 생물, 신생대 살았던 생물들을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알아냈다라는 겁니다. 자, 화석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화석이란 뭐라고 써 있어요? 이줄 좀 가볼까요? 생물의 유해, 흔적, 이줄자. 생물의 유해, 흔적. 유해라는 말과 흔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해라는 건 시체, 사체를 말해요. 사체. 죽은 시체들을 유해라고 합니다. 유해. 유해질은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청바지가 또 유해진이기도 하죠. 그만할게요. 아무튼 유해는 시체, 사체를 말해요. 사체를 말하고요. 중요한 건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흔적도 화석이라는 거야. 동물의 발자국. 유해가 아니죠. 근데 동물 발자국 발견. 우와! 화석이다! 이런다고. 화석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똥을 쌌던 자국이 나와요. 똥이다! 화석이야, 화석이 아니에요. 화석 맞습니다. 화석이 맞아요. 이렇게 생물이 살았던 어떤 흔적들이 발견되더라도 이것도 화석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물이 기어간 흔적, 알, 배설물, 생물이 뚫은 구멍,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다 화석이 될 수 있다. 꼭 땅에 묻힌 게 아니라 빙하 속에 갇혀있는 생물도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호박은 뭐야? 호박. 보석이죠. 그 호박이 아니죠. 먹는 호박이 아니라 그래서 보석, 호박이죠. 그래서 호박. 우리 주라기 공원을 열심히 본 사람들은 호박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최초 주라기 공원에서 이렇게 주라기 공원에서 호박 속에 갇힌 모기였나? 모기 피에서 공룡의 DNA를 발견하죠. 그걸 복원시켜서 주라기 공원이 시작됩니다. 주라기 공원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돼요. DNA 복원을 통해서. 어쨌거나 호박이라는 건 그 보석 종류를 말해요. 규화목은 왼쪽에 나왔어. 용어, 규화목. 나무의 원래 형태와 구조를 보존한 상태로 이산화규소가 나무의 성분과 대체해요. 아무튼 그런데 규화목은 나무 형태예요. 어떤 나무 형태의 화석을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화석이 만들어진 조건도 우리 이렇게 시험 문제화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쌤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화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겠다 그랬잖아. 봐봐. 화석은 기본적으로
석입니다. 뭔 소리야? 뭘? 그냥 돌이야.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와 공룡 화석이야! 공룡뼈가 발견됐어! 그 뼈일까 뼈가 아닐까? 뼈가 아니에요. 뼈가 있던 자리를 돌이 대체한 겁니다. 근데 뼈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돌이 대체하다 보니까 뼈의 모양 그대로 발견되는 거야. 될 화자, 돌석자, 화석이란 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물이 있었던 그 자국이, 그 곳이 돌로 치환된 게 화석이에요. 그렇다면 100% 다 돌이냐? 그것도 또 아니야. 뭐라고 나와있냐면 아직 돌이 다 돌로 다 변화되기 전 걸 발견했어. 화석이 아닌가요? 화석 맞아요, 걔도. 그죠? 100% 다 변한 건 되게 오래된 녀석들일 거고요. 거의 최근에 발견된 것들은 또 신생된 거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돌로 다 변화되기 전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피부 조직이 발견돼. 또는 보석 속에 갇힌 건 돌이 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것도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화석은 다 돌들입니다. 돌들이고 그 외에 돌들이 아닌 화석도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는 게 원래 맞게 됩니다. 아시죠? 화석화 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석. 화석이 발견되려면, 봐봐. 화석이 이 물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발견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물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화석 찾으러 물속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물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융기라고 해요. 융기. 약간 ASMR을 떠올려요. 올라오는 게 융기입니다. 그럼 가라앉기도 하겠죠. 가라앉는 건 침강이라 가라앉는다. 침강. 또 하나의 고정관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침대는 무슨 침자를 쓸까요? 잘 침자를 쓸까요? 가라앉을 침자를 쓸까요? 아니에요. 가라앉을 침자 씁니다. 내 몸을 눕히면 가라앉아야 침대. 그래서 침대입니다. 돌침대는 침대야 침대가 아니야. 침대가 아닌 거야. 신혼여행 가서 와 침대다. 자기 신부를 던졌다가 죽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돌침대인지 몰랐다면서 그죠? 이러면 큰일 나겠죠. 확인하고 던져야 됩니다. 남자들 알겠죠? 돌침대일 수 있어요. 아무튼 침대의 침자가 가라앉을 침자고 융기의 반대말은 뭐다? 침강이라는 말 씁니다. 융기와 침강은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라서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조륙운동이라고 그래요. 조륙운동. 조산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조산운동. 산이 만들어지고 육지가 만들어지는 조륙운동의 예가 융기와 침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각변동의 일부긴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각변동, 그럼 우리가, 지각변동 그러면 막 화산 폭발하고 지진 나고 이걸만 지각변동인지 알잖아? 1년에 0.1mm가 올라왔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100년에 1cm 변했어. 우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되게 아주 작은 변화도 지각변동으로 봐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각변동에서 막 엄청나게 큰 변동이 있어야지만 지각변동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화석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화석의 종류. 화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석. 두 번째는 시상화석. 표준은 그 화석을 딱 보면 삼엽충을 내가 이 2번 층에서 삼엽충을 함께 발견했어. 삼엽충을 함께 발견했어. 그럼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 할 필요 있어 없어? 할 필요도 없이 삼엽충이 있으니까 이거 고생대때 지층이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화석을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화석, 그게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어느 시대인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봐. 삼엽충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땅을 팠더니 삼엽중 화석이 딱 나왔어. 우와! 이거 언제 거냐? 맞아? 언제 거냐? 지금도 살고 있다면 시대를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므로 표준화석의 조건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인데 멸종했어야 합니다. 멸종해야 돼.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야 표준화석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야 돼. 지금도 살고 있다면 표준화석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당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의 두 번째 조건은 당시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어야 되고 넓은 면적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화석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표준화석은 조건, 생물의 생존 기간이 짧고 뭔 소리야? 멸종했고 이 뜻이야. 두 번째,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한다. 되게 넓은 범위에 많은 개체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시상화석은 누구냐? 이게 써 있어요. 정의가 써 있습니다. 시상,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 상황이란 환경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뭔 소리냐? 내가 땅을 팠더니 고사리 화석이 발견돼요. 고사리 화석. 고사리는 어디 살고 있죠? 우리 먹어봤잖아. 고사리. 일단 첫 번째, 물속에 사나요? 땅에 사나요? 땅에 삽니다. 고사리가 그 유명한 양치식물이야. 그래서 되게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약간 습기가 많고 음습한 음지에 살아요. 옛날에 이 녀석이 생성될 당시에 이 지역은 육지였구나. 두 번째,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음침한 곳이었구나. 그죠? 약간 음침한 곳이었구나. 좀 그런가? 표현이 좀 그런가? 약간 이렇게 양지 바르지 않은, 햇빛이 별로 들지 않는 이란 뜻이야. 그런 곳이었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는 건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경이었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고사리를 예를 들었고요. 산호 화석이 발견돼. 산호 화석이 발견돼. 이거 산호다. 그럼 이 당시 여기는 바다였다는 거야, 육지였다는 거야? 바다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죠? 바다였다는 거. 지금도 산호는 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시상화석의 조건은 지금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환경을 예측하지. 고사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내가 몰라. 멸종해서 몰라. 그럼 고사리 와서 얘는 또 뭐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고사리를 발견하면 얘가 지금도 고사리 살고 있는 환경과 같은 환경이었겠네 해서 아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건 책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생존 기간이 엄청 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생존 기간이 길다. 그리고 고사리가 물에도 살고 어떤 고사리는 물에도 살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고사리는 육지에만 살아야 되고 산호는 물에만 살아야 되잖아. 그럼 분포하는 면적이 고지역, 육지 또는 물 이렇게 한정된 곳에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두 번째 조건 뭐라고 한다? 면적이라 하자. 분포 면적이 어떻다? 굉장히 좁은 곳. 면적이 좁다.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 서식해야만 합니다.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이 되는 화석이라고 암기하고요. 시상화석은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X축에는 분포 면적, 분포하는 면적, Y축에는 생존 기간. 맞죠? 생존 기간. 생존 기간은 겁나 길고 면적은 되게 좁은 거 A. 생존 기간이 짧고 면적은 큰 거 B. 보이나요? A는 어떻게 읽어요?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은 긴 거. 그죠? 누구죠? 시상화석을 말하는 겁니다. B는 뭐예요? 생존 기간이 짧아. 그리고 면적은 넓은 애. 뭐죠? 표준화석을 말하는 겁니다. 퀘스천. A 화석의 특성이 아닌 것은 기억.
니은, 기구 낼 수 있어. 있겠네. 근데 A 화석이 뭔지부터 몰라. A 화석이 뭐지? 그럼 안 되겠죠? A 화석이 뭔지부터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A 화석에는 기억, 공룡이 포함된다. 아니죠? 지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화석의 종류까지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희성화석의 예에 고사리, 산호, 조개도 있어요. 조개. 조개도 물속에 살죠.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얕은 바다, 갯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산호가 발견되면 산호도 깊은 바다에 살지 않고 얕은 바다에서, 따뜻한 바다에 삽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라는 걸 알려주는 예가 되겠어요. 표준화성은 우리가 외웠던 것들이 다 나오죠. 삼엽충, 갑주어. 딱 보면 뭐가 생각나? 고3 때 풀어주었던 거 이렇게 생각나죠. 고생대구나. 밑에 공룡 암모나이트는 뭐가 떠올라요? 공룡 나이트가 떠올리면 됩니다. 아, 중생대구나. 중학교 때. 그치? 그다음에 화폐석과 메모들 딱 보면 화폐, 돈 가지고 머드팩 사온 신생아를 떠올릴 수 있겠죠. 신생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추층이 고생대에 추가가 돼요. 방추층.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방추층이 추가됐을 때 고3 때는 필히 방에서 원자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방에서 어느 방인지 모르겠어요. 스칸지,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방추층도 함께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많은 내용들 중에 거의 한 80%는 다 배운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